자, 안녕하세요. 우리 정보 처리와 관리, 온라인 수업 듣느라고 고생들 많습니다.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좀 완화되면서 우리가 9월 28일인가요? 네, 그때부터 우리 1학년 친구들도 학교에 등교를 하게 되지요. 그래서 반가운 마음으로, 학교에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요 줌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지금 강의를 좀 집에서 지금 찍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좀 복장이 조금 편해도 좀 이해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요, 교과서에 있는 스프레드시트, 그 내용 살짝 다뤄보고, 엑셀 프로그램 사용하는 기본 방법, 그런 것들을 좀 설명드리는 시간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정보 처리와 관리 교과서 보시면은 3단원이 스프레드시트 실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시트 작성, 실무 문서 작성, 데이터 분석과 보고서 작성, 이렇게 세 가지의 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스프레드시트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엑셀 프로그램에서 다루는 자료를 스프레드시트라고 합니다. 일단 스프레드시트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과서는 93쪽이 되겠습니다. 자, 스프레드시트의 개념 해가지고요. 스프레드시트의 개념은 첫 번째 줄에 표 형태 양식의 수식 및 함수를 사용하여 문서 작성, 계산 작업, 차트 작성, 데이터 관리 및 분석 등을 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을 가진 소프트웨어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잘못 눌렀네요. 자, 그래서 스프레드시트 개념, 여러분들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거 좀 표시를 좀 하시고요. 스프레드시트는 특히 숫자 데이터를 이용하여 자료 처리할 때 효과적으로 사용이 된다라는 표현 두 번째 단락에 나와 있습니다. 자, 스프레드시트 주요 기능 네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문서 작성, 두 번째 계산 작업, 세 번째 차트 작성, 네 번째는 데이터 관리 및 분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문서 작성은 한글 프로그램이나 워드와 같이 문서 작성을 할 수가 있어요, 당연히. 이 엑셀 프로그램에서도 충분히 보고서 형태의 자료를 만들 수가 있다. 그래서 문서 작성 기능이 있고요. 자, 계산 작업에서 수식이나 제공되는 함수를 이용해서 복잡한 계산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차트 작성, 시각적으로 숫자 데이터 비교 분석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막대 그래프부터 해서 뻐근성 그래프 등등등 다양한 형태의 차트를 제공을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데이터 분석 도구를 이용하여 원하는 형태로 재가공하여 결과를 제공한다. 자, 그 다음에 표 밑에 줄에 보시면요. 작업 화면에서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 작업 화면에서 행과 열이 만나는 부분을 셀이라고 한다. 자, 이런 셀에서 데이터 입력, 편집, 계산 등 다양한 작업을 할 수가 있다. 자, 스프레드시트의 장점이라고 해서 더 알아보기 설명이 나오는데요. 자, 스프레드는 확장이라는 뜻이 있고요. 시트는 용지를 얘기한다. 그래서 어, 대표적인 게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들어낸 엑셀 프로그램이 있다. 자, 그래서 옛날에는 이런 스프레드 시트라고 하는 어떤 기록 용지나 뭐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이 컴퓨터 프로그램이 나오게 되면서 대표적으로 엑셀 프로그램 많이 사용하면서 어, 이런 용지가 필요가 없게 됐죠. 예, 그래가지고 데이터 작업에 소요되는 시간이 빨라졌다. 그리고 컴퓨터가 계산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많은 자료의 통계 처리나 이런 거에 있어서
필수적인 소프트웨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스프레드시트 장점 더 알아보기 설명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엑셀 화면 구성이라고 해서요. 자, 이 교과서에 나와 있는 이 캡처 그림은요. 어, 엑셀 프로그램인데 2010 버전, 2010 버전의 화면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일단은 설명을 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은 교과서 이 그림을 보시면서 여기에 표시된 번호 위치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화면 구성상 왔다 갔다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동그라미 1번은 여기 지금 네모 디스켓 저장 버튼 보이는 이 네모 있죠? 저 이쪽 부분을 얘기를 하는데요. 빠른 실행 도구 모음입니다. 그래서 저장이나 실행 취소, 다시 실행 이런 아이콘이 배치가 되어 있고 또 그 이외에 뭐 인쇄 버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자주 쓰는 것들 이런 것들을 추가로 등록할 수도 있고 지울 수도 있고 하는 그런 위치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영역은 여기에 통합 문서 이렇게 써 있는 문구가 보일 거예요. 자, 이게 파일을 저장할 때 이 저장된 이름이 보이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목 표시줄이라고 부릅니다. 세 번째 탭 메뉴입니다. 탭 메뉴는 엑셀에서 사용되는 리본 메뉴의 가장 상위 분류 8개 탭으로 되어 있고 각각의 하위 리본 메뉴를 제공한다. 여기서는 리본 메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쉽게 얘기하면은 지금 이게 PDF 파일인데요. 파일, 편집, 보기, 서명, 창, 도움말 요거는 지금 6개 탭으로 구성되어 있죠. 이걸 탭이라고 하고요. 이걸 눌러보면 예를 들어서 창 탭을 눌렀을 때 새 창부터 뭐 계단식 배열, 바둑판식 배열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거를 엑셀에서는 하위 리본 메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리본 메뉴는 탭 메뉴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명령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5번이 이제 워크시트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워크시트에서는 데이터를 입력하거나 여러 가지 작업을 하는 실제 작업 공간이다. 셀로 구성되어 있다. 엑셀 빈 화면도 이따 같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은 이름 상자 부분입니다. 이름 상자는 여기에 나와 있죠. 이쪽에 6번 위치 잘 보세요. 자, 여기에 적혀 있는 글자가 보입니다. A1이라고 되어 있죠. 자, 잘 보시면 A와 1이 동시에 만나고 있는 이 네모칸 한 칸. 여기에 지금 검정색으로 지금 테두리가 지금 보여 있는데 마우스로 요거를 선택을 하게 되면 이거에 위치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이름 상자 여기에 나오게 돼요. 자, 요거는 셀이라고 합니다. 이 한 칸을 셀이라고 해요. 엑셀에서는 셀이라고 합니다. 7번은 함수 마법사입니다. 함수 마법사는 엑셀에서 사용되는 함수에 대한 마법사 기능을 제공을 한다. 자, 그 다음에 수식 입력줄. 엑셀 메뉴 상단에 보시면 길게 글자를 입력할 수 있는 창이 하나 보입니다. 그것을 수식 입력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9번의 셀 포인터는요. 그림 보시듯이 어, 셀 주변에 이렇게 검정색 표시로 테두리가 표시가 되거든요. 이거를 셀 포인터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열 머리글 10번 알파벳 A, B, C, D, E 이런 식으로 알파벳이 보일 겁니다. 그거를 열 머리글이라고 하고요. A부터 XFD까지 총 16,384개로 구성이 되어 있다. 핸들러를 이용해서 폭을 조절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알파벳 사이에 보시면은 이렇게 어, 선이 보일 거예요. 그 선을 핸들러라고 합니다. 자, 11번 행머리글.
왼쪽에 보시면은 1, 2, 3, 4, 5, 6, 7, 8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림 보시면요. 자, 행을 의미를 한다. 여기서는 열, 10번에서는 열, 11번에 행. 열은 알파벳 그 A, B, C, D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이 열 머리글이 위쪽에 있죠. 그리고 알파벳 아래쪽에 해당되는 셀들이 어느 방향으로 배치가 되어 있냐면 세로 방향으로 배치가 되어 있죠. 그래서 열은 다른 말로 세로라고 합니다. 세로. 자, 그 다음에 왼쪽에 숫자가 보였을 거예요, 지금. 1, 2, 3, 4, 5, 6, 7. 요거는 숫자 옆에 놓여 있는 그 셀들이 가로 방향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은 다른 말로 가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행번호는 1부터 104만 8,576까지의 행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핸들러를 이용해서 높이 조절할 수 있다. 숫자 번호 사이사이에 선이 보이죠. 그거를 핸들러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시트 이동 단추. 시트와 시트 간의 이동 기능을 지원한다. 자, 12번 위치가 여기 있으면 여기 있네요. 여기 보시면 화살표가 보이죠? 이거를 시트 이동 단추라고 합니다. 자, 13번의 시트 탭. 기본적으로 3개 시트를 제공을 합니다. 영어로 시트 1, 2, 3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요 시트 탭에 표시된 글씨를 마우스로 더블 클릭을 하면 글자를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트 이름을 바꿀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시트를 삽입하거나 삭제, 이동, 복사 등등등 가능하다. 자, 그 다음에 14번의 화면 보기 단추, 15번의 확대 축소, 그 다음에 16번의 상태 표시줄, 이렇게 16군데로 화면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자, 이어서 좀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자, 지금 선생님이 띄워놓은 엑셀은 오피스 365 버전으로서 학교에서 실습실에 설치되어 있는 버전이랑요, ITQ 엑셀 자격시험 버전하고 좀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 보이는 화면은 엑셀 2010 버전이 아니고 오피스 365 버전이라 모양은 좀 많이 달라 보이긴 합니다만은 크게 봤을 때 메뉴의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은 음, 충분히 어, 달라진 부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설명 들으면서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까 봤듯이 여기 지금 통합문서 1이라고 적혀 있는 이 부분이 이 파일에 저장된 이름이나 이런 것들을 표시하는 부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게 빠른 실행 기능을 제공하는 부분이겠죠? 자, 중요한 개념은 이겁니다. 지금 여러분도 화면에 보시는 지금 제가 마우스로 이렇게 클릭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 네모칸 한 칸을 셀이라고 해요, 셀. 네모칸 한 칸을 셀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가 이쪽 부분이 이름 상자인데요. 마우스로 이 네모칸 한 칸, 즉 셀이라고 하는 이거를 마우스로 클릭을 할 때마다 이 셀의 위치 정보가 여기 들어갑니다. 여기서 이 위치 정보는 다른 말로 셀 주소라고 합니다. 셀 주소. 자, 근데 이 셀 주소, 즉 셀의 위치 표현을 할 때는 알파벳부터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가리키고 있는 이 셀은 위로 올라가면 알파벳 번호, 열 번호 B가 보이고요. 왼쪽으로 가면은 행번호 숫자 2가 보입니다. 그래서 B2 셀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는 셀 주소가 어떻게 되죠? 자, 위로 올라가면 알파벳 2가 나오고 옆으로 왼쪽으로 이동하면 3이 보이네요. 그래서 이 셀 주소는 2, 3셀 여기 나오죠. 네, 좋습니다. 자,
일단은 나머지 부분들은 엑셀 프로그램 빈 화면 여러분도 열어보시고 설명대로 위치를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단원 데이터 입력 및 편집 들어가 볼게요. 엑셀에서 사용되는 데이터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문자 데이터, 그 다음에 숫자 데이터, 날짜 시간 데이터, 자, 그 다음에 한자 데이터를 입력도 할 수 있고요. 특수 문자도 입력할 수 있고요. 자동 채우기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입력할 수가 있다. 자, 교과서 설명을 보면서 같이 따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 데이터는 한글, 영문, 한자, 특수 문자, 계산이 필요 없는 숫자로 구성된 데이터, 혹은 이 문자와 더불어 특수 문자, 숫자가 혼합된 데이터를 의미한다. 자, 숫자 앞에 따옴표를 입력을 하고 처리한 경우도 문자 데이터로 인식을 한다. 자, 기본적으로 셀 왼쪽 기준으로 정렬이 된다. 자, 엑셀에 문서 작성 기능이 있다고 그랬었어요. 스프레드시트에 문서 작성 기능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셀 한 칸 한 칸마다 이렇게 글자를 쓸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이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게 문자 데이터입니다. 영어로도 써보세요. 여러분들 집 주소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여러분들 아는 단어, 뭐 마땅히 생각 안 나면 뭐 이렇게 아무렇게나 이렇게는 뭐 자유롭게 써보세요. 자, 보시면요. 여기 박진우라는 이름은 셀 한 칸, 보여지는 한 칸 안에 글자가 쏙 들어갑니다. 그죠? 근데 영어로 박진우부터 여기 뭐 알 수 없는 문자 쭉 써놨는데 이 부분은 지금 한 칸에 글자가 다 안 들어가지요. 어떻게 할까요? 다 한 칸에 넣고 싶어요. 어떻게 할까요? 자, 아까 교과서 설명에 10번 열머리 글에 핸들러를 이용해 폭을 조절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핸들러가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자, 화면 좀 확대를 시켜드릴게요. 교과서에 열머리 글 설명에 핸들러라는 개념은 요거예요. 여기에 이게 지금 열번호란 말이에요. 알파벳이. 요거에 알파벳 사이에 숫자 보이십니까? 요 선 위에다 마우스를 갖다 대면 포인터 모양이 이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마우스로 옆으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핸들러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갖다 놓으면 다 모든 값이 한 칸으로 들어가게 되죠. 자, 이거는 행, 행에서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조절이 가능합니다. 보편적으로 우리가 엑셀에 들어가는 이런 자료를 행, 아니 저기 뭐야 문자 데이터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네. 숫자로도 충분히 또 쓸 수가 있어요. 이쪽에는 숫자를 써보도록 합시다. 좋습니다. 이렇게 숫자를 쓰게 되면은 기본 이 셀 안에 보시면 숫자는 지금 오른쪽으로 붙어 있고요. 글자는 왼쪽으로 붙어 있죠. 자, 그래서 문자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왼쪽 정렬, 그다음에 숫자는 기본적으로 오른쪽 정렬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엑셀에서는요, 이렇게 숫자를 입력을 했지만 이 셀에 들어간 데이터를 숫자가 아닌 다른 형태로 인식할 수 있도록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걸 엑셀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이쪽 엑셀 메뉴에 보시면 표시 형식이라고 있어요. 표시 형식. 자, 여기에서 위에 올라가 보시면 여기 일반이라는 글자 보이세요?
자, 요걸 눌러보시면은 셀에 키보드로 값을 입력을 했고 그게 숫자만 입력을 하더라도 이 표시 형식을 진짜 이걸 숫자 형식으로 하느냐, 돈에 해당되는 의미로서 통화라는 표시를 형식으로 바꾸느냐, 그 다음에 회계 형식으로 바꾸느냐, 시간의 형식으로 바꾸느냐, 날짜로 바꾸느냐, 백분율 형태로 표현할 거냐, 지수로 표현할 거냐, 아니면 숫자로 적어놨지만 저거는 컴퓨터 프로그램에서 인식할 때는 글자처럼 인식하게 할 거냐라는 텍스트까지 종류가 다양합니다. 그래서 엑셀은 굉장히 무궁무진하게 활용을 많이 할 수가 있어요. 자, 다시 교과서 내용으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숫자 데이터 0부터 9까지 내지는 부호, 지수, 백분율, 소수점, 콤마, 통화 기호 등을 포함한 데이터를 얘기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셀의 오른쪽 기준으로 정렬이 됩니다. 자, 셀 폭보다 길게 숫자가 들어갔을 때는 지수 형식으로 표현되거나 셀의 폭만큼 샵 기호가 붙게 됩니다. 자, 분수 표시는 이렇게 앞에 숫자를 입력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한 칸을 띄우고 값을 입력을 한다. 그럼 분수처럼 나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중간에 공백이나 특수 문자가 있으면 얘는 숫자로만 구성된 게 아니기 때문에 문자로 인식을 한다. 한번 볼까요? 4분의 3을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통은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어떻게 바뀌어요? 날짜 타입으로 바뀌기도 하죠. 그러니까 가끔 이제 어떤 형태로 이 숫자를 가지고 쓸 때는 어떤 형태로 입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표현 방식이 달라집니다. 자, 보통 우리가 4분의 3은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들 그 키보드에 물음표 밑에 사선 표시 보이시죠? 이게 나눗셈 기호를 의미를 합니다. 자, 그냥 이렇게 표현해도 3월 4일이라는 날짜로 바뀐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날짜를 표현을 할 때 월과 일만 표기할 때는 이런 형태로 입력을 하면 가능하구나 라는 거를 어느 정도 눈치를 챘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4분의 3은 이렇게 표현을 하라 그 얘기죠. 네. 4와 4와 3분의 2를 표현해 볼까요? 4와 3분의 2 이렇게 나온 겁니다. 아, 셀의 폭보다 긴 경우에는 지수 형식으로 나오거나 셀의 폭만큼 샵이 나온다고 했죠? 테스트를 여러분들 해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중간에 알파벳 E로 보이는 게 지수 표현이에요. 지수 표현. 지수 표현이고요. 자,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요. 자, 때로는 이렇게 샵으로도 나오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샵이라는 기호가 갑자기 보이거나 이런 지수 표현이 보일 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핸들러를 조절해서 폭의 길이를 늘려주시면 돼요. 이건 공간이 부족해서 표시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날짜 시간 데이터. 아까 4분의 3 입력하는 거 표현할 때 보셨듯이 슬래시로 구분한다. 또는 하이픈으로 구분을 한다. 날짜는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시간은 콜론 표시로 입력을 해서 표현할 수가 있다. 자, 여러분들 한자를 입력할 수 있어요. 엑셀에서도. 한자는 글자를 입력하신 다음에 키보드에 한자 키 누르시면은 한자를 입력할 수 있는 창이 나옵니다. 쉽게 입력할 수 있고요. 특수 문자를 입력을 할 텐데 한글에서 봤을 때는 그 컨트롤 F10키를 누르면 이 문자표를 입력하는 창이 떴는데 그런 문자표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얘는 자음을 입력한 다음에 한자 키를 누르면 특수문자 목록이 여기에 책의 보충 설명처럼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 미음 자판을 하나 입력하고 한자 키를 눌러서 기호를 많이
입력을 하고요. 자, 자동 채우기를 이용한 데이터 입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동 채우기. 이거는 연속된 숫자를 굉장히 많은 양의 연속된 숫자를 표현할 때 또는 똑같은 글자를 반복해서 저기 표현할 때 그럴 때 많이 씁니다. 자, 볼게요. 혼합 데이터는 글자랑 숫자가 섞여 있는 형태예요. 그래서 혼합 데이터를 자동 채우기 기능을 이용을 하게 되면 글자는 그대로 복사가 되고 숫자는 하나씩 늘어납니다. 자, 근데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하면은 그대로 숫자까지 똑같이 변하지 않고 복사가 가능하고요. 자, 숫자만 채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드래그 하는 경우랑 컨트롤 키 누르면서 드래그 하는 거랑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자, 아까 선생님이 1부터 4까지 이렇게 예제로 써놨었어요. 자, 예를 들어서 1부터 30까지 밑으로 내려가면서 1부터 30까지 한 칸에 차례대로 숫자를 입력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엑셀에서는요, 엔터 키를 누르게 되면은 밑에 칸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숫자를 쓰면서 엔터 키를 눌러가면서 밑으로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굉장히 오래 걸리죠.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했었죠. 자, 이게 바로 그겁니다. 자, 2를 쓰시고요. 밑에 30까지 채울 거예요. 자, 잘 보시면 여기 오른쪽 아래쪽에 이런 마크 보이세요? 돋보기를 다 실행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요거 보이세요? 요거. 네모 보이세요? 네모? 여기에 표시가 돼 있고, 테두리 오른쪽 아래 꼭지점 쪽에 채워져 있는 색깔, 네모, 조그마한 마크 보이십니까? 자, 이거 여기를 누르고 마우스로 드래그 하면은 자동 채우기가 실행이 됩니다. 자, 숫자인 경우에 그냥 마우스로 드래그를 하게 되면은 숫자를 그대로 복사를 하는 건데, 제가 설명 어떻게 했냐면 1부터 30까지 차례대로 밑으로 나열한다고 그랬죠. 그럴 때는 컨트롤 키를 누르시면 돼요. 자, 그러면 1부터 10까지 컨트롤 키를 누르면서 요 오른쪽 아래쪽에 꼭지점 부분, 이 부분을 컨트롤 키 눌러가면서 이렇게 채우면 숫자가 하나씩 늘어나죠. 숫자 이렇게 늘어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옆으로 이동하는 것도 가능해요. 네. 이렇게 옆으로도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복사 붙여넣기가 가능하다. 자, 이걸 자동 채우기라고 해요. 요 오른쪽 아래쪽에 표시 부분을 자동 채우기라고 합니다. 자, 입력된 데이터를 수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새로 바꿀 때는 그 수정해야 될 위치를 마우스로 셀을 선택을 하고 그 상태에서 바로 키보드로 글자를 입력을 해서 없애든지 아니면 맨 위에 수식 입력줄을 이용해서 입력을 해서 수정을 하든지 부분만 수정할 때는요 여기에 들어가 있는 숫자 이 값들 있죠? 여기를 더블 클릭을 하면 이렇게 커서가 안에 표시가 되고요. 이 상태에서 마우스로 글자가 드래그가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일부 글자를 수정을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셀에 입력된 내용을 삭제할 때는 딜리트 키를 이용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셀에 적용된 서식을 삭제할 때는 홈 편집 메뉴에서 지우기를 선택한다. 홈의 편집 메뉴에서 지우기.
이쪽에 보시면 지우기 있죠? 여기에 서식 지우기 이런 거 다 있습니다. 네. 일단은 여기 97초까지가 엑셀을 작업하는 데 있어서 기본 설명을 해놓은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거 말고도 더 기능이 많습니다. 많은데, 이거는 또 우리 등교해서 수업 때, 엑셀 프로그램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내용 할 때, 그때 또 추가 이런 기능들 좀 설명 또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